코로나19로 경기가 급락한 이후에 각국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경기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작년 7월 달에 뉴딜 정책을 내놨는데요. 그 뉴딜 정책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원 신한금융투자 부장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그 성장성 측면에서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자산 쪽 한번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산의 신규 설치량, 그러니까 순증량이랑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순증량의 한 전체 이제 발전 자산의 8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 자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매년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그 설치량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이제 상승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 자산의 이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양분이 될 수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자산군으로 이제 양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로 더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풍력 자산 내에서는 이제 해상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내에서는 이제 분산형 태양광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섹터의 자산들이 좀 성장성 면에서는 크게 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마도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최근까지 설치가 됐었고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그다음에 좀 조건이 좀 더 나은 그런 부지들은 선행 프로젝트들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프로젝트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지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좀 해상,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분산형 이런 쪽의 자산들이 좀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보면 발전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화력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발전하는 것보다 과거에 보면 훨씬 더 발전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형태였었거든요. 최근에 발전 원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떨어졌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발전 원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이제 대다수가 이제 LCOE라는 그런 이 평준화 발전 원가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자산들 간의 원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약간 이 키높이에서 맞춘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LCOE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원가, 뭐 풍력, 태양광을 공이 이제 일컬어서 발전 원가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화석 연료인 가스 발전의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제 뭐 익히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적인 효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쟁력 차원에서는 이제 가스 발전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률, 그러니까 전체 시간 중에 실제로 발전에 사용된 시간의 비율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용률이 약 한 뭐 25% 안팎, 그다음에 풍력,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한 35% 정도 안팎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실제로 이제 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60% 이상, 80%까지 이르는 그런 기저 발전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원가가 현재 뭐 대등한 수준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1대1 비교를 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기저 발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 텐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석 연료들을 기저 발전으로서 쓰는 거는 24시간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만 아무튼 그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흐리면 또 발전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주력으로서 삼기에는 좀 그런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원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자산만 가지고 해소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뭐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넷제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자산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자산이라는 거는 확실하지만은 예. 그 반면에 언급하신 것처럼 그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흔히 이제 부하 추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 부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신재생 자산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하 추종성의 문제가 있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좀 독특한 그런 형태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수소 결국 수소 자산이 이제 상용화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소 자산의 기술과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안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ESS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ESS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한 2050년 정도 될 때까지 현행 시장 규모에서 한 50배 정도가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영향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세계 모든 경제 부문마다 다 영향을 미쳤으니까 네. 아마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형태로서 영향이 나타났습니까?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산을 얘기를 할 때 흔히 이제 이 발전소 규모, 그러니까 뭐 50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 자산을 저희가 유틸리티 스케일 혹은 이제 발전소 규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작은 것들, 5메가 이하의 작은 자산들을 이제 흔히 이제 분산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풍력과 태양광 자산이 이제 구성이 조금 다른 것이 풍력 자산은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발전소 규모, 유틸리티 스케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예. 태양광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 스케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 반면에 뭐 가정집의 지붕에 올리는 뭐 루프탑 같은 그런 그렇죠. 가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건물에 올리는 상업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자산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시대에 이제 이 신재생 자산 설치에 있어서 주어진 영향들을 보면은 일단 발전소 규모 자산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펀드 투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시공이 약간 좀 지연되는 형태로 영향이 나타났고요. 그 반면에 이제 이 뭐 가정용이나 상업용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의 영향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자산은 풍력보다는 이제 태양광이다라고 태양광.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태양광도 이제 보게 되면은 태양광도 이제 유틸리티 규모의 이제 발전소 규모 자산은 시공 지연 정도의 그런 효과가 영향이 나타났던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 주로 이제 중소 건물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그 상업용 자산들 같은 경우는 건물의 이제 건물 소유주나 이제 부지의 소유주가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영향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이제 그 이제 소유주들 그러니까 각 가구주들이 가정의 이 주택과 가정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 반면에 예. 또 시공업자들이나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좀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양면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 팬데믹으로 해서 태양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보게 되면 이제 태양광 성장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리스크 요인을 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태양광 성장에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에 들어서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그 요인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여태까지 태양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가 많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네. 많이 올라갔던 거는 태양광 패널 자체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어떤 효과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작년 3분기에 태양광 패널의 원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제 라인에서 사고가 몇 번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 이 공급에 있어서 약간 좀 과거보다 좀 양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예. 있고 그 다음에 소다외 같은 그 원자재의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유리 패널에도 상당 부분 올해는 가격이 좀 강세를 띌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에서도 가격이 좀 약간 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이 태양광 패널 자체의 원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에는 이제 프로젝트 리스크로 좀 감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산업이든지 쭉 발전해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기업이 합병하고 막 이런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 그 기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태양광이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만큼 또 M&A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형태이거든요. M&A 최근에 그 태양광의 M&A
특징이 어떤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양광 자산의 M&A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M&A와 달리 자산의 이제 양수도 형태로 이제 M&A 예. 시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거에 태양광 자산의 M&A, 그러니까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 시공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예. 오퍼레이팅 자산 위주로 거래하는 패턴이 주요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8년 이후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안정된 시공이 완료된 자산이 아니라 이 아직 이제 이 시공을 하기 전, 그러니까 건설 전 단계에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파이프라인 자산이라고 이제 예, 부르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이제 개발 자산, 개발의 단계의 자산을 거래하는 규모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 태양광이나 신재생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이제 성숙되다 보니까 이 운영되고 있는 자산에 의한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발 자산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많이 이동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이제 이 개발 자산보다는 이제 운영 자산의 비중이 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좀 거래 형태가 좀 보수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 개발 자산의 매매로 이제 투자가 쏠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기존에 한국의 펀드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인 이제 미국이나 호주, 뭐 일본, 뭐 이런 지역들, 스페인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M&A 거래가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의 운용 자산 중심의 M&A에서 개발 단계 자산 M&A로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구매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 관점, 그 다음에 전력을 판매해야 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프로젝트의 주주인 신재생 에너지 펀드 투자자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제 관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잘 맞아져 있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ESG에 대한 그런 이제 추세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구매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숙제가 있고요. 예. 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 이제 펀드들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장기 안정적으로 판매해야 될 그럴 숙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맥이 잘 닿는 그런 이제 수요 공급의 이 맥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런 기업들의 장기 계약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자산에서의 전력 구매는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영향으로 이제 기업 활동 자체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둔화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장기 이제 이 전력 매매 이제 추세가 좀 많이 좀 하락한 상태에 있었고요. 근데 그 예. 부분은 이제 다시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는 상태입니까? 작년 12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이제 다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이라 그러면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방 차원에서의 정책은 크게 세제 혜택 예. 정책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세제 혜택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현지에서는 PTC, ITC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짓는데,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뭐 이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세제 혜택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시한을 두고 이제 시한이 끝나면 일몰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되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일몰 시한을 계속 이제 연장하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몰 시한이 작년 이제 12월에 의회에서 이제 이 연장이 통과가 돼서 예. 이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 일몰 시한이 25년쯤까지로 이제 뒤로 많이 연장돼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기간들을 많이 좀 투자자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형태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 일몰 시한 연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뭐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 해상 풍력 자산에 대해서 2025년까지 30% 일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해상 풍력 자산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좀 혜택을 많이 주는 형태로 좀 이번 정책에 이 다시 입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상 풍력에 좀를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투영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로 본다면은 이 ESS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ESS 이번 이제 입법에서 ESS에 대한
세제 혜택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빠졌고 근데 이제 빠졌지만은 이제 여야 뭐 이 상하원에서 전부 다 이제 그런 세제 혜택에 대한 그 호의적인 분위기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바이든 1기 행정부 이내에서 이제 입법화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해상 풍력과 ESS에 보다 더 조금 더 지원이 강화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세원 신한금융투자 부장연구위원이었습니다.